2024년 12월 3일 서울은 어느 때보다도 차가운 겨울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강남과 명동의 네온사인 아래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연말 분위기를 만끽하며 크리스마스 준비에 한창이었죠. 그러나 그날 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밤 10시 30분 TV와 인터넷 화면에 일제히 긴급 속보가 떠올랐습니다. 대통령 계엄령 선포라는 붉은 글씨가 도배된 화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었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계엄령? 그게 뭐야? 라고 묻는 젊은 세대도 있었고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불안해하는 중장년층도 있었습니다. TV 화면 속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호한 표정으로 연설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질서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 조치는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 한마디는 대한민국 전역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평소라면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을 사람들, 집 근처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대학생들, 심지어 거리에서 웃고 떠들던 연인들조차 TV 화면 앞에 멈춰 서서 이 믿기 어려운 뉴스를 응시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근처의 한 호텔방, CNN 특파원 앤드류 로건은 내일 있을 인터뷰 자료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여겼기에 안정된 도시에서 정치적 혼란과는 거리가 먼 취재를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TV에서 흘러나오는 급박한 뉴스는 그의 일정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계엄령이라니, 현대 한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앤드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전 세계의 시청자들에게 이 상황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업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끊겼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굉음 때문이었죠. 그는 방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군용 헬기들이 저공비행하며 국회의 사당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서울의 한밤중을 완전히 낯선 풍경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헬기가 지나갈 때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울려 퍼지는 굉음은 사람들의 심장을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시민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는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계엄령이 선포되다니 우리나라에서 이게 말이 돼? 젊은 세대들은 계엄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의 기억을 가진 세대들은 즉각적으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980년 광주의 악몽이 다시 오는 건 아니겠지? 그날 밤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긴박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주요 도로에는 군용 차량이 배치되었고 거리 곳곳에서는 경찰 검문소가 설치되었습니다. 택시 운전사들은 긴장한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밤 도로가 좀 이상해요. 군용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경찰들도 막아선 게 많습니다. 어디선가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앤드류는 촬영 장비를 챙기고 국회의 사당으로 이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그가 알고 있던 도시와 전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붐비는 도로가 조용했고 가로등 아래 서 있는 군인들이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주요 도로에서는 시민들이 피켓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창밖으로 한 시민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거리로 나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민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위험하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우리 손에서 사라질 겁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그 시민의 목소리는 앤드류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꺼내 들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위기가 아니다.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메시지다. 택시가 국회의 사당 가까이에 도착하자 그는 장비를 챙기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는 이 역사의 현장을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의 사당 주변의 긴박한 분위기가 그의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군용 헬기 소리가 하늘을 울리고 국회의 사당 주변에는 군용 차량이 정차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모여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계엄령 철회하라. 민주주의를 지켜라.
시민들 사이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된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건 반독가 세력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거리에서는 휴대폰으로 생중계를 하거나 촬영 장비를 들고 상황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학생들, 직장인,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각자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밤은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있어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국회의 사당으로 향하던 앤드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투쟁이며 역사에 기록될 순간입니다. 이제 서울의 한복판에서 역사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한 걸까? 이곳은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이 맞는가? 그의 카메라는 이미 켜져 있었고 앤드류는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지금 이곳은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현장입니다. 국회의 사당 주변에는 계엄군이 배치되어 있으며 시민들은 평화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앤드류는 생중계를 이어가며 촬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한 시민이 군용 차량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그 시민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행동이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 시민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위험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면 여기서 물러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앤드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민들의 결단력과 의지가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에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계엄사령부에서 발표한 1호 포고령이 온라인에 올라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앤드류는 즉시 포털 사이트를 열어 검색한 뒤 화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모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며 언론 보도와 방송 내용을 통제할 권한을 가진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국강 및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어진 방송에서 포고령 내용을 전하며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이곳 시민들은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거리는 이미 피켓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찼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구호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녹음하며 신중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계엄령에 항의하려고 모이신 건가요? 한 중년 남성이 묵직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항의만 하기 위해 온 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앤드류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곳에 모인 시민들의 이유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며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어떤 이는 1980년 광주의 기억을 떠올리며 두려움 속에서도 여기로 나왔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젊은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마치 하나의 합창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분위기는 더 열기를 띠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정부의 행동에 반대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은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대통령도, 군도, 경찰도 모두 국민의 의지에 따라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의 권리는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 청년의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고 피켓을 높이 들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앤드류는 이 장면을 카메라로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행동하고 있다. 이들의 힘이 어디까지 미칠지 궁금하다. 앤드류 로건은 국회의 사당 앞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경찰 병력이 국회의 모든 입구를 철저히 막아섰고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이 길을 열어달라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회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 의원이 경찰 앞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묵묵부답으로 버텼습니다. 밀고 밀리는 몸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몇몇 의원들은 경찰의 방어선을 뚫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보좌관들은 이 장면을 촬영하며 소셜미디어에 올리거나 상황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앤드류는 경찰과 의원들 사이의 대치를 카메라에 담으며 깊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시민들의 저항과 달리 여기서는 국가 기관 간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경찰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앤드류는 국회 뒤편으로 몰래 이동하는 의원들의 움직임을 목격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국회의 담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들이 담장을 오르는 모습은 다소 엉성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진지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여성 의원은 구두를 벗어들고 발로 담장을 오르며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보좌관들이 아래에서 손을 받쳐주며 도와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의원들은 차례로 담장을 넘고 곧 국회의 본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앤드류는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국회로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상징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본관 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담을 넘은 의원들이 하나둘씩 본회의장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긴급 회의를 준비하며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원로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계엄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합니다. 이 발언은 본회의장에 울림을 주었고 의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곧바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앤드류는 이 모든 과정을 생생히 지켜보며 이 순간이 단순한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생사를 가르는 역사적인 장면임을 깨달았습니다. 회의장 밖에서는 여전히 시민들이 국회의 사당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찰과 군의 움직임을 막으려 결사적으로 버티고 있었고 내부에서는 의원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논의하며 표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힘입니다. 국회의 사당의 불빛 아래서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시험을 견뎌내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시민들은 국회 밖에서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더욱 결집했습니다. 국회를 지켜라, 계엄령 철회하라라는 구호가 점점 더 커졌고 거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군용 차량이 국회의 사당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자 시민들은 차량 앞에 모여들어 몸을 던졌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차량 앞에 서서 군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들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우리를 위협하지 마세요. 당신들도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잖아요. 군인들은 묵묵히 차량에 서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혼란이 엿보였습니다. 앤드류는 이 장면을 카메라로 담으며 느꼈습니다. 이 대치가 단순한 물리적 충돌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곳에서 더 큰 무언가가 벌어질 것이다. 앤드류는 국회의 사당 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자 카메라를 들고 그 방향으로 다가갔습니다. 특수부대 병사들이 국회담을 넘어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방탄복과 무장을 한 병사들이 빠르게 이동하며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전장을 방불케 했지만 국회 안의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사당 앞에서는 시민들이 군용 차량을 막아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피켓을 든 채 군인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여기 서울에서 우리는 한 나라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은 평화적이고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군용 차량 옆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한 젊은 커플을 비추며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곳의 시민들은 단순히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 하나의 시험대를 넘고 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끄고 숨을 고르며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시민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자신이 단순히 뉴스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국회 내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논의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한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엄령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조치입니다. 이 순간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발언에 많은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곧바로 표결이 진행되었고 계엄 해제 요구안은 과반수를 훌쩍 넘는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국회 밖으로 전해졌고 시민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황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엄군의 철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은 여전히 거리를 지키고 있었고 경찰과 군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앤드류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걸고 싸우고 있다. 이 투쟁은 곧 세계를 향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날 밤 서울의 거리는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의지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서울국회의 사당 앞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앤드류 로건은 CNN 로고가 선명히 박힌 마이크를 쥔 채 군중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카메라맨은 그를 바짝 따라다니며 고사양 렌즈로 시민들과 군 병력의 대치를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서울국회의 사당 앞입니다. 방금 전 계엄군의 차량이 시민들이 만든 장벽 앞에서 멈췄습니다. 로건은 카메라를 향해 단호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군용 차량의 전조등이 시민들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차디찬 밤 공기 속에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군 차량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이곳 시민들은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군과 맞서고 있습니다. 로건의 목소리는 다소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한 시민이 군 차량 앞에 몸을 던지듯 서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왜소한 체격의 중년 여성은 맨손으로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피켓에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마담, 위험하지 않으신가요? 로건이 여성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물론 위험하죠. 하지만 더 위험한 건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내 아이들에게 민주주의가 어떤 건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녀의 대답은 로건의 생방송을 지켜보던 세계 각국의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로건은 이어 카메라를 군 차량으로 돌렸습니다. 차량의 엔진 소리가 낮게 울리며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군인들은 여전히 차량 옆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지만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군인들은 시민들과 가까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총을 들고 있지만 단 한 발의 발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평화적인 저항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지만 충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로건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마이크를 다시 높이 들고 생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서울입니다.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와 군의 대치 상황은 한국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한 젊은 청년이 피켓을 들고 차량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차 앞에 무릎을 꿇고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국민입니다. 총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의 외침에 다른 시민들도 동조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로건은 그 장면을 카메라로 잡으며 청년의 목소리를 방송에 담았습니다. 지금 한 젊은이가 군용 차량 앞에서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로건은 주변의 시민들에게도 인터뷰를 시도하며 이 긴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믿는 가치를 지키는 싸움이에요. 군인들도 우리와 같은 국민입니다. 그들도 이해할 거라고 믿어요. 그녀의 눈물이 반짝이며 화면을 가득 채우는 순간 군용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건은 즉시 차량 쪽으로 몸을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군용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여전히 그 앞을 막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시죠. 카메라가 차량의 앞모습을 비추는 가운데 군용 차량은 느릿하게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환호성을 터뜨렸고 피켓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로건은 미소를 머금으며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 계엄군 차량이 시민들의 저항에 따라 물러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평화적 저항과 단합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군 차량이 철수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함성과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로건은 카메라를 들고 시민들 사이를 이동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민주주의를 지켰어요. 로건은 이 모든 장면을 생생히 담아내며 다시 한번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서울의 시민들은 오늘 밤 총과 군용 차량을 무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합과 용기로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이 장면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로건은 카메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군이 점차 철수하는 모습과 시민들이 환호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장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끄고 마이크를 내려놓았을 때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장면을 전 세계가 봤으면 좋겠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증명하고 있다. 하늘에는 동이 트기 시작했고 서울의 거리는 조금씩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건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사건이 영원히 새겨질 듯했습니다. 새벽 4시 20분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모든 계엄군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병력과 차량은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완전히 빠져나갔고 이어 4시 27분에는 대통령의 긴급 담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3일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앤드류는 담화를 듣는 시민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몇몇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들고 말했습니다. 6시간 만에 대한민국은 계엄령이라는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국회는 법과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했고 시민들은 평화적 저항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켰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한 나라가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동이 트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며 앤드류는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밤 민주주의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행동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카메라에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민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밤새 피곤했을 텐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피켓을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가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동이 트는 하늘 아래서 앤드류 로건은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끄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단순한 역사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이곳 서울에서 그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장비를 정리하며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시민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손을 맞잡고 웃음을 나눴습니다. 거리에는 이제 어둠 대신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앤드류 로건은 자신이 방금 목격한 장면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역사라는 것을 실감하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서울은 민주주의를 지키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앤드류 로건은 대한민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지켜보며 앞으로의 전개를 주의 깊게 관찰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향후 정치적 발전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류 로건은 가슴속에 무언가 벅찬 감정이 일어나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에서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을 목격했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시민들, 그리고 그들이 지닌 단결과 용기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밤새 이어진 긴장과 감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단순히 권리에 대한 요구를 넘어 자신들의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것이다. 그는 잠시 화면 뒤로 물러나 시민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시민들 중 몇몇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를 나누었고 누군가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국이 오늘 밤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민주주의는 법이나 체제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하고 지키려는 사람들에 의해 살아갑니다. 화면이 천천히 전환되며 서울의 하늘이 등장합니다. 붉게 떠오르는 태양이 도시의 고층 빌딩 위로 퍼지며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로건은 카메라를 응시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영광입니다. 한국의 시민들이 보여준 용기와 단결은 단순히 이곳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음악이 잔잔히 깔리며 그의 목소리가 담담히 이어졌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알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행동하는 시민의 손에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에서